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네, 오늘 2차 방정식 마무리하고요.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오십시오. 자, 오늘 후딱 마무리하고 2차 방정식 할 거 좀 후딱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요. 뭐 보려고 그러냐면 2차 방정식 중에서 너희들이 좀 이제 나올 때마다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때 fx는 빵이라고 하는 이거 2차 방정식, 2차식 알겠습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의 합이 이때 그럼 일단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놓자면 이때 두 근의 합이 6이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일단 이렇게 써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어. f의 5x 마이너스 7은 빵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얘도 2차 방정식이겠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얘의 두 근의 뭘 구해라?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해줘. 이게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잘 봐. 잘 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잘 봐봐. 지금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뭐라고? 베타라고. 그러면 방정식의 근은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에서 f 알파가 몇입니다?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 베타 대입해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 누가? 베타도 몇입니다?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잘 봐. 방정식의 해는 그거야. x 대신에 내가 누구를 대입해도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지. 그러니까 방정식 x가 누구이면 알파면 성립하는 거야. 그치? 근데 위에 있는 x랑 아래에 있는 x는 다른 x겠죠. 그치?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다르니까 위에 있는 x값과 아래에 있는 x값을 만족하는 값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성향이 다르겠지. 그러면 얘도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는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봐. 이 5x-7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얘가 만약에 알파면 이 방정식은 성립하겠지. 맞습니까? 얘가 알파라고. 그러니까 f 알파는 빵은 만족하잖아. 여기서 찾았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5x-7이 누구면 된다고? 알파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x-7이 누구면 된다고? 이게 알파면 식 성립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요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는 모양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나는 두 근을 구하고 싶어. 그치? 이때 두 근은 x값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나 여기서 누구 구해야 된다고? x 구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때 x는 이항시키고 5로 나누면 될 테니까 그때 x는 누가 나올 거야? 5분의 알파 플러스 몇이다? 7이다. 라는 애가 나오겠지. 이게 바로 한 근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한 근이라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f 베타도 빵이지. 그러니까 5x-7이 이번엔 알파가 아니라 누구여도 베타여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5x-7은 베타라고 쓸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근을 얻을 수 있겠죠. 그치? 누구?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라는 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x값을 얻을 수 있겠지. 맞나?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가 바로 누구의? 요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다? 두 근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할 일은 뭐라고? 얘와 얘의 뭘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며.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끝이야. 그래서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끝이야.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더할 거니까 우리 뭐라고 쓰면 돼? 얘네들이 더할 거니까 그냥 5분의 그치?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7 더하기 7이니까 얼마? 14.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처음에 주어졌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라고? 6이라고. 그치? 그럼 일단 6 넣으면 되네. 그러니까 얘는 5분의 얼마가 되겠고 5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해서 얼마다? 4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이게 아이들이 좀 설명해주면 또 그때는 또 그러면서 또 아는 척 하시다가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한 번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 또 까먹으면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보려고 하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는 자기 걸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라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뭐 2차 누구와?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어떤 관계를 좀 살펴보자. 오늘은 오늘은 봐봐. 오늘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 건데 이게 이어져서 그 뒷단원에 어디까지? 2차 어디까지? 부등식까지 이어질 겁니다. 오케이? 이게 2차 부등식까지 쭉 이제 이어질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셋은 그냥 하나로 봐도 괜찮아. 그냥 얘는 그냥 한 묶음이야. 얘네는 그냥 세트 메뉴야. 알겠습니까? 얘네는 세트 메뉴야. 그러니까 뭐 쟤를 따로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얘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연립방정식. 그 연립방정식이 1차 함수와 되게 연관이 깊었던 건 기억하십니까?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잘 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야. 지금 처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2차 함수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그렸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요. 이게 x축이 요렇게 있었대. 응?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x축과의 교점이 되겠지. 맞나?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y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두 곳은 누구의 값이? y값이 얼마인 곳? 0인 곳이지. 그럼 y 대신에 내가 였다가 얘가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우리 뭐라 불러?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러면 y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그치? y가 0일 때 그런 x값을 구해줘 라는 얘기는 요거 풀어줘 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응? 이걸 푼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한다는 얘기인 거고.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이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달라는 말과 같은 말.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방정식으로 바라보면 얘와 얘는 이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되는 거지. 두 근 중에서도 무슨 근? 두 실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하고 누구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알파. 얘는 하나는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즉, 이 알파 베타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내가 2차 함수로 해석하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우리가
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알겠어요?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것.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응. 자, 그럼 잘 봐. 잘 봐봐. 우리가 크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크게 6가지 형태로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2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크게 몇 가지? 6가지 형태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A 값이 0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즉 아래로 볼록한 경우와 A 값이 0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 즉 위로 볼록한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근데 그때마다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나 있는데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나 있냐? 그거 얘기해 볼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해볼까? A 값이 0보다 어떤 경우? A 값이 0보다, 첫 번째는 A 값이 0보다 큰 경우. 그치? A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값이 0보다 크다는 다 아래로 볼록이지. 맞습니까?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쫙 내려가서 하나만 딱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 X축과의 교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마찬가지야. A 값이 0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 그치?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근데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두 개인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하나. 즉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다가 슉 떨어지는 상황. 맞지?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다시 무엇으로? 다시 방정식의 관점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아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라고 얘기한다며.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 한 개. 즉 2차 방정식인데 근 하나 나왔다. 무슨 근? 중근입니다 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선생님 교점이 없는데요.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방정식에서 실근 안 나오면 당연히 무슨 근 같겠어? 허근 같겠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판별식을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판별식.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경우고?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얘는요. 그 판별식이 얼마인 경우인 거야? 0인 경우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죠.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랑 비슷한 상황으로 좀 많이 흘러갈 거야. 이제 뭐 볼 거냐면 직선과 누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바라보면 괜찮아. 어떻게 바라보면 괜찮냐면 이거야. 우리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2차 함수로 해석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해석해. 잘 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쓴다며.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는 0이에요 라고 쓴다며. 그럼 얘를 2차 함수로 해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좌변, 우변이 있지. 좌변, 우변에 각각에 뭘 붙여? y는 이라는 애를 붙여주면 돼. 여기에도 y는 이라는 애를 붙여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여기는 y는 빵, 우리는 y는 빵을 뭐라고 하죠? y는 빵. y는 빵을 우리는 뭐라 불러? 얘를 x축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y는 빵. y가 빵인 곳 어디? y는 빵인 곳 얼마? x축. 맞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x축은 y가 얼마인 곳? 0인 곳. 그치? 이 직선의 이름이 뭐야? y는 얼마? 빵. 이런 거죠. 그치? 그리고 그러면 x는 빵은 뭔지 기억나? x는 빵? x가 0인 곳 어디야? y축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억해놔. y는 빵은 우리가 뭐라 불러? x축. 그럼 얘는요? 2차 함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어떻게 되는 곳? 같아지는 거 찾아달래. 같아진다는 거는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교점 구해달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는 거야? 방정식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다시 방정식으로. 얘는 2차 함수, 얘는 어떤 직선, 그치? 얘와 얘의 관계를 보고 싶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쓰면 된다고? 뭘로 하지? 뭘로 할까? 2차식과 누가? 여기 써있는 y는 빵이라고 하는 0이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랑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야. 봐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죠. 맞습니까? 뭐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물론 m값이 0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들의 또 뭘 구해달라고? 교점 구해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떠합니다? 같습니다 라고 놓으면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이 함수를 다시 방정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y는 이라는 것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방정식을 함수로 보고 함수를 방정식으로도 바라보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이 함수들을, 그치? 2차 함수, 얘는 뭐 1차 함수. 근데 얘네들의 뭘 구하고 싶어? 교점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놓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즉 y 값이 서로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이라는 말은 결국 교점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하고 누구하고? mx 더하기 n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항시키면 되는 거지. 그럼 이항시켜서 정리 좀 해볼까?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대요. ax의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 m의 x 플러스 c 마이너 n은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하나 작성되지. 맞습니까? 우리는 요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교점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그럼 교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봐봐. 이거 너무 길어. y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는 거 너무 길어.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얘를 뭐라고 할게? 이거 fx라고 하자고. 얘를. 오케이? 그럼 얘도 너무 기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 얘를 내가 gx라고 하자고. 그럼 결국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애들. 그치? 이 gx라고 하는 얘가 좌변으로 이양돼서 빼지는 상황이니. 그치? 그러니까 결국 fx에서 누구를 뺀 거야? gx를 뺀 상황이죠. 맞나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교점의 방정식은 그냥 어떻게 구할 거라고? 그 fx에서 누구를? gx를 뭐한? 뺀 거는 빵이라고 쓰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교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교점의 방정식이라는 거 잠깐만 화면 좀만 돌립시다. 이게 이제 교점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았어? 이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도 결국 따지고 보면 2차 함수 이렇게 곡선, 포물선과 어떤 선 하나의 관계를 볼 건데 그때 얘네가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 경우?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얘도 마찬가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3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 뭐 크게 나누면 6가지가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럼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 이 교점의 방정식 얘도 내가 뭘 이용해 볼 수 있어? 판별식을 이용해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요. 이때 직선이 하나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맞나요? 그치? 그치? 이게 바로 누구야? 얘가 y는 누구? mx 플러스 n인 거고, 얘가 누구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네들의, 잘 봐봐. 나 여기서 이 교점의 방정식 좀 풀어줘 라고 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방정식을 풀어줘, 이거 풀어줘 라는 얘기는 이때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맞나요? 무슨 값 구한다고? x값. 그럼 여기에서 x값은 여기에서 따라라라 내려왔을 때 만나는 x값. 마찬가지. 여기서 따라라라라 내려왔을 때 x값. 맞나요? 그러니까 이 교점의 방정식에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면 여기에 x좌표가 알파고 여기 x좌표가 누가 되는 거라고?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얘네들의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교점의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과 어떤 말이다? 동일한 말이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잘 봐. 지금 여기서 또 이 교점의 방정식에서의 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죠. 응? 지금 얘는 교점이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지? 그럼 이때 얘 있지? 이게 교점의 방정식이었잖아. 그럼 얘의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큰 상황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또 이번에는 노란색 가볼까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어. 여기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났대. 그럼 얘는 이 교점의 방정식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중근이니까 이거밖에 없잖아. 근이. 또 어떨 수 있어? 이번에는 누구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요럴 수도 있지. 그럼 여기는 2차 함수랑 이 파란 색깔 직선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치?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즉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지금 문제를 좀 기본적인 좀 문제를 보자면, 여기 좀 지우고 좀 가볼게요. 문제를 좀 보자면, 지우자. 기본적인 거 좀 몇 개만 좀 보자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거라고. 자, 봐봐. 어떤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하고 y는 어떤 직선 x 플러스 1 이렇게 있대. 이때 얘네 둘의 뭘 구해달라?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럴 때 우리는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또는 얘 빼기 얘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할 거라고. 결국 이렇게 될 거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누가 x 플러스 몇이 1이 x 플러스 1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논다는 얘기는 이항시킬 거잖아. 그럼 결국 빼지는 상황이 나올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항시키면 x의 제곱 이항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 3x 되겠고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내가 뭐 해볼 수 있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치? 결국 얘는 어떻게 돼? x-1과 x-2는 빵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세요. 그러면 어떻다? 그 x좌표는 하나는 누구고? 1이고 하나는 얼마다? 2예요. 맞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때 얘네들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여기 x좌표가 얼마고? 1이고 이때 x좌표가 얼마라고? 2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해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직접 확인했지? 근이 몇 개 나왔다는 거. 실근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 그치? 실근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얘의 판별식도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뭐 이런 거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수 예제 문제들 하나씩 좀 짚고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필수 예제 문제는요, 이 이차함수 얘네들 사이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문제 속에서 좀 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필수 예제 1번, 필수 1번. 필수 예제 1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차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 b 값을 구해줘 라고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지금 자, 좀 예쁘게 좀 그려보자. 이게 x축, 이 y축 이렇게 있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나 봐. 쫙 와서 이렇게 됐나 봐.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 얼마? 4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이 이차함수 식이 y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얘가 이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고 있지. 몇 컴마 몇과? 그렇지. 마이너스 2,0과 그리고 또 몇 컴마 몇? 4,0을 지나고 있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 여기나 둘 다 y값이 얼마인 곳이라고? 0인 곳이라고. 그럼 y 대신에 내가 0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x가 이렇게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얼마고, 그렇지, 마이너스 2고요. 또 하나는 얼마다?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근 나왔으니까 아유 나 이거 못 채우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우리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2분의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더한 거라며. 그래서 그게 얼마야? 4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나 a 값 얼마? 마이너스 2 곱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아하 a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일단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근의 곱구하는 공식은 그냥 예분의 예니까 두근의 곱구하는 공식은 그냥 2분의 누구다?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두근 얘네들이 곱한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따라서 b는 또 얼마다? 마이너스 8이 16이라고 이렇게 a값 b값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교점이 요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는 걸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알겠지?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오늘 배운 걸 써먹는 겁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났다. 그럼 뭐 해도 괜찮다고. 마이너스 2,0을 여기 주어진 시간에 대입해. 대입해. 마찬가지 4,0을 대입해. 그럼 어떻게 나올 거라고? A, B에 관한 1차식 하나. 그치? 1차 방정식 하나. 또 얘도 대입하면 A랑 B에 관한 1차 방정식 하나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희는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렇게 풀어줘도 답은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하나가 아니죠.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새로운 어떤 풀이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모르겠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튼 뭐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